안녕하세요. 자왕의 지희입니다. 네, 오늘은 시디즈 T80 메쉬 의자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의자는 가격대는 약 48만 원 정도가 이제 네이버에서 찾았던 최저가였고요. 원래 정가로는 한 60만 원 선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60만 원 정가를 주고 사시는 분은 없을 것 같으니 대충 뭐 40만 원, 50만 원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의자는 전반적으로 좀 기스 처리나 뭐 마감 처리 같은 게 굉장히 깔끔해서 저는 고급스럽다고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인터넷을 좀 찾다 보니까 가장 최근 글들은 아닌데 약간 이전 글들을 보면 뽑기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 고객분들이 이제 이거를 주문을 하시고 직접 받았는데, 뭐 메쉬가 실제로 뭐 뜯어져 있었던 분도 계시고, 좌판 뒤쪽에 어디 패브릭 소재 같은 게 뭐 뜯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어디가 핥혀져 있다던가, 파인 자국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운 좋게도 마감이 굉장히 깔끔한 의자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3.8점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고급스럽다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등판의 틸팅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또 바퀴의 부드러움이 또 한몫을 했습니다. 다만 4점을 넘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각 파트마다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제 4점 미만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상세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헤드레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레스트의 소재는 인조 가죽인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의 높이나 이런 조절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앉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이 목받침이 목에 받쳐지기보다는 머리의 약간 아래쪽 혹은 중간 지점까지만 받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점이 아쉽기는 했는데, 이게 또 특이하게 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앞뒤로 틸팅이 가능해서, 사실 이 목받침 높이 자체는 살짝 저한테 안 맞아도 이 틸팅을 좀 더 조절을 하면 높이를 더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해서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으로도 좀 이렇게 구부려서 쓰면 이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좀 더 편리했고요. 좀 더 기대고 싶을 때는 얘를 뒤로 제껴서 이렇게 기대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등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판의 소재는 메쉬 소재였고요. 기본적으로 메쉬 소재의 어떤 그런 탕탕함 같은 게 잘 느껴지는 의자였어요. 이 의자의 가장 장점 중 하나인 이 요추 받침대가 이제 달려있는데, 이 요추 받침대가 보통 있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조금 불편하다거나 혹은 일어선 상태에서 조절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쓸 때는 그냥 쭉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그냥 뒤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를 조금이라도 뭐 바꾸고 싶다, 근데 이 받침대의 위치를 좀 더 조절하고 싶다 하면 그냥 이렇게 허리를 살짝 들고 이렇게 팔로 위아래로 조절을 하면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게 받침이 잘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단단해서 잘 받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 후기를 좀 봤는데 이거가 흘러내리시는 분들이 있대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정이 잘 됐고요. 흘러내리는 것도 없었는데, 또 한 1년, 2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기본적으로 위아래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오른쪽 하단 레버 중에 널찍한 레버가 있는데요. 그 레버를 이제 바깥쪽으로 잡아 당기시고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시면 이제 높이가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의자의 장점 중 하나인 틸팅이 있는데요. 이 틸팅은 여러 가지 레버로 조작이 가능해요. 이제 기울임의 강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 레버를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고, 이 하단 레버를 이제 앞쪽으로 돌리게 되면 틸팅의 강도가 세지고요. 뒤쪽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틸팅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허리 힘이 약해서 그런지 좀 거의 틸팅이 거의 풀어놓은 채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막 그렇게 제껴지진
풀리진 않아요, 쉽게.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 강도도 평소에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고 앞쪽으로 레버를 조작을 해주시면 평소에 사용하실 때도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힘이 없다 그러면 아예 풀어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제끼셔 쓰시면 되고, 내가 좀 힘이 좀 센 남성이다 하면 틸팅 강도를 이제 높인 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틸팅의 기울임이 쉽게 그렇게 아까 제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올라올 때도 그렇게 쉽게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제끼시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팅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슥 하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허리를 많이 이렇게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폈다가 뭐 구부렸다가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이렇게 제낄 때 편하게 쉬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쓱 올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틸팅의 각도 조절은 또 왼쪽 하단 레버로 가능합니다. 왼쪽 하단에 동그란 레버가 있는데요, 봉 형태. 그 봉 형태 레버를 앞쪽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끝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거의 한 110도 정도라고 아마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많이 제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리시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총 4단계 기울임 각도로 움직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단계로, 가장 젖혀지는 단계로 보통 풀어놓고 사용을 했고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쉽게 올라오진 않는데 다만 고정이 없어요. 고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끼고 나서 그냥 살짝, 그러니까 큰 힘은 아니지만 아주 살짝 몸에 힘을 줘야 이게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등판에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등판의 높낮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의 높이가 저한테 완벽하게 맞질 않아서 등판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했으면 아무래도 헤드레스트 높낮이 조절도 저한테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등판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헤드레스트도 그 위치에서 그대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등판의 높낮이 조절까지 가능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좌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판의 소재는 패브릭이었고요. 그 홈페이지 상세 설명을 봤을 때는 메모리 폼과 이제 고탄성 스펀지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특별함을 느끼지는 못했고요. 그냥 뭐 나쁘지 않게 사용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 좌판은 기본적으로 앞뒤 조절이 가능한 좌판이었는데요. 왼쪽 레버, 널찍한 레버를 잡고 앞뒤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 다리 길에 맞추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앞으로 뺀 상태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앉아서 조절하는 게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제 팔걸이를 잡고 한쪽으로는 그 레버를 당기면서 약간 몸에 힘을 주는 상태로 이걸 좀 당겨야 되는데, 일어서서 하셔도 되고 뭐 앉아서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맞춰서 고정되는 범위가 조금 미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한테는 다리 길이에 완벽하게 맞춰서 앉을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맞추는 거는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좌판의 기울기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오른쪽 하단 레버를 앞쪽으로 당기고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기울기 각도를 좌판 뒤쪽 기울기를 높인다거나 혹은 그냥 원래 평평한 상태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울임 각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사실 의자를 오래 사용할 경우에 이제 허벅지에 압박을 하는 이 하중이 있잖아요. 체중이 이제 이 허벅지를 압박하는데, 그런 하중을 좀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어서 이제 허리나 이런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쪽에 이제 무리를 좀 덜 가게 한다, 이러한 논리로 이렇게 기울기 각도를 조절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좌판의 기울기를 뒤쪽을 더 높이게 되면 오히려 앞쪽으로 그 쏠린다는 느낌과 그리고 허벅지의 하중이 분산된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한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더 강해서 저는 사실 이 기능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의 장점 기능으로 홍보 겸 이제 내세웠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팔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걸이는 기본적으로 여기 팔걸이 자체에 아래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누른 상태로 위아래로 조절을 하면 높이 조절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깥쪽, 안쪽 조절 가능하고 앞쪽,
뒤쪽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팔걸이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덜렁거리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의 어떤 쿠션감도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길다거나 뭐 넓다거나 아치형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점도 없었고, 적당히 짧고 적당히 딱딱하고, 그리고 그냥 조절의 범위는 다양했지만 많이 덜렁거리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팔걸이에 대한 임팩트는 이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약간 흔들린다는 어떤 아쉬움이 있는 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조적으로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의자 같은 경우도 이 높낮이 조절이 이 안쪽에 이렇게 레일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 레일에서 이렇게 위아래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의자 같은 경우가 이제 노을 제네레이션 의자도 이런 비슷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 의자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레일 구조였고, 그 의자도 똑같이 이렇게 약간 흔들린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퀴는 우레탄 소재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발 형태의 우레탄 바퀴입니다. 예, 저번에 제가 그 바퀴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바퀴가 아니라 이제 캐스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레탄 캐스터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의자에서 제일 처음 받았을 때 그 인상은, 제일 첫인상은 사실 바퀴였거든요. 바퀴의 부드러움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딱 이 의자에 앉고 연구실에서 이렇게 휙 돌리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바퀴 뭐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바퀴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지난 영상까지 찍게 됐었는데, 이 바퀴가 돌리면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거의 무소음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잘 굴러가고요. 다만 이제 앉아서 정자세로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살짝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씩은 있어요. 아무래도 부드러운 바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주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저는 이 바퀴만 따로 떼서 사용하고 싶을 만큼 바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T80 CDG 메쉬 의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의자 있으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